역대 최악의 폭염. 동물원 식구들도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 이 여름이 괴로운 건 식물원도 마찬가지. 빠르게 번지는 해충과 사투를 벌리고 타들어가는 나무를 잘라내며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더위랑 싸우고 풀이랑 싸우고. 그들만을 위한 폭염나기 대작전. 연일 물을 뿌려주고 심지어 눈까지 뿌려주는 진풍경. 높이 10m 가까이 되는 나무를 타고 날카로운 이빨에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굵은 땀을 흘립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대 공원. 이곳엔 332종, 약 2,700수의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물원 식구에게도 유독 힘겨운 올여름 날씨. 연일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에 특히 체구가 큰 동물들이 맥을 못 준다는데요.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는 사육사들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동물의 대부분 사시사철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바쁘지만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가 있는 맹수사가 특히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29개 사육장 중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단연 호랑이가 있는 맹수사. 관람객이 직접 호랑이를 볼 수 있는 방사장 뒤편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씩 쉴 수 있는 우리가 있는데요. 이곳 맹수사에는 현재 25마리의 시베리아 호랑이가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 추운 지방에 살던 녀석들이라 요즘 부쩍 기운이 달리는 모습. 사육사는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애들이 어떤지 한번 보고 있었어요. 요즘에 많이 덥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얼마나 더 덥겠어요. 저희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완전 더위할 싸움인 것 같아요. 형아, 물 뿌려줄까? 한대 지방이 고향인 녀석에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더웠을 올여름. 혹여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매일 유심히 살핍니다. 여름이면 식재료도 매일 새로 들어와 사육사들은 더욱 바빠지는데요. 혹여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더위로 인해 호랑이의 떨어진 입맛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그냥 생닭 그대로 주는데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는 많이 차갑게 해서 호랑이들이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살짝 얼은 차가운 생닭, 호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식입니다. 서둘러 아침 식사를 배분합니다. 하이, 녀석들이 아주 신이 났네요. 하루에 4에서 5kg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4에서 5kg 정도 하루에요? 가장 큰 녀석은 몸 길이가 3m 남짓 되고
몸무게 역시 200kg 이상 나가는 호랑이 중에 가장 큰 종류인 시베리아 호랑이. 밀림의 제왕답게 식성 또한 대단합니다. 순식간에 큰 닭 한 마리를 뚝딱 해치우는군요. 스물다섯 마리 모두에게 닭이 차가울 때 먹이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는 사육사. 이번엔 방사장 안에 있는 녀석들을 먹일 차례입니다. 호곡. 제가 수컷 청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행동이 어리더릿한 나이든 녀석들과는 달리 날아오는 닭을 탁 낚아채는 어린 녀석들. 이렇게 한 마리씩 먹이를 던져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단독 생활을 하는데 이 먹이 경쟁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바로 주지 않으면 싸움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저희 그 싸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먹이 한 마리씩 받아먹게 던져주고. 주로 야행성으로 단독 생활을 하는 호랑이의 특성에 맞게 먹이 주는 방법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원주야, 와봐. 이 맹수사에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특별한 녀석들이 살고 있는데요. 어라, 이건 수달 아닌가요? 수달이 왜 맹수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수달 모습만 보고 이제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얘네 육식이에요. 귀여워, 한번 만져볼까 하고 하다가 한 번씩 다 물리거든요. 아하, 이 귀여운 얼굴 뒤에 포악한 본성을 감추고 있다는 말씀. 야. 게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 습성까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사냥꾼인 수달. 좀 작지만 맹수가 분명합니다. 일정 시간 방사장에 있다가 개별 공간으로 이동하는 호랑이. 이것도 다 오랜 시간 훈련시킨 결과물입니다. 입방사 훈련이라고 문을 열면 애들이 이동을 해야지 청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훈련은 기본적으로 계속 청소를 하던가 뭐 하면서 계속 시키고 있어요. 좀 잘하는데. 매일 이른 아침 먹이를 준 다음 일과가 바로 사육장 청소 작업인데요. 안전을 위해 모든 호랑이를 두터운 철문 안으로 이동시킨 후 야외 방사장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숨기 좋아하는 호랑이 특성에 맞게 수풀을 우거지게 해놓다 보니 여름철엔 사육사들이 정원사 노릇까지 해야 한다는군요. 이 장마철 되면 이제 풀이 너무 빨리 자라니까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관리해요. 이곳에 있는 호랑이 방사장은 모두 4개. 더구나 안쪽 개별 사육장까지 매일 모두 청소를 해야 하니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얼추 풀베기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오물을 치울 차례. 자칫 질병이 걸리기 쉬운 계절인 만큼 위생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이 물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시베리아 호랑이 또 유난히 또 물을 좋아해요. 호랑이도 물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물 좋아하니까 여기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처럼 항상 물과 흙을 오가며 지내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특성 때문에 더욱 꼼꼼히 청소를 해야 한다는데요. 물에다 싸는 놈은 계속 물에다 싸가지고 손도 아니고 계속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안 먹으면 모르는데 지금 물을 먹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끔하게 청소된 방사장으로 여유롭게 나오는 호랑이. 말끔해진 모습이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그날 오후 한낮의 온도는 40도 가까이 치솟는데요. 그 때문인지 호랑이 사육장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돕니다.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가 그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인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해져 갖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뭐랄까 과민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민 반응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야말로 한껏 예민해진 녀석. 이럴 땐 사육사들도 녀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좀 색다른 방법까지 동원을 하는데요. 장난감 만드시는 거예요? 고양이과 동물이 박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박스 넣어주는데 호랑이가 갖고 놀 사이즈의 박스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동물 사이즈 거 막 모아놨다가 같이 해줘요. 호랑이 취향에 딱 맞춘 장난감을 준비한 사육사. 과연 호랑이가 마음에 들어 할지 궁금합니다. 반응은 항상 있었죠. 이제 박스를 뜯는다든가 뭐 양초를 물어 뜯는다든가 이런 행동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그림은 언젠가 한번 저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거. 낯선 물건을 보고 이내 호기심을 보이는 녀석. 어허,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거 맞나요? 좀 화가 나 보이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저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적당히 호기심도 자극하고 맹수의 공격성도 표출하게 했으니 일석이조. 이만하면 성공적입니다. 원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건 안 나와도 그래서 해주면 이제 애들 재밌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좋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 털을 두른 호랑이가 체감하는 온도는 사람보다 10도 이상 높다는데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사육사. 그가 선택한 것은 인공 눈 제설기까지 동원해 방사장 안에 눈을 뿌려주는 겁니다. 여름인데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얼음 같은 것만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얼음과 함께 눈. 폭염 속에서 만난 한겨울 풍경. 누가 시베리아 호랑이 아니랄까봐 언제 기운이 없으냐는 듯 호랑이들도 한껏 신이 난 눈치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라서 겨울에는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철에는 애들이 식욕도 좀 떨어지고 행동도 좀 많이 저하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계속 움직이고 행동 패턴을 좀 바꿔주는 거죠. 호기심도 자극도 좀 해주고요. 사육사들의 지극정성 덕에 이 여름을 이겨내고 있는 호랑이들. 늘 그랬듯
금방 계절은 가고 녀석들이 좋아하는 겨울이 찾아오겠지요. 맹수사 사육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또 뭘 만드는 걸까요? 지금 이거는 곰 장난감 한번 만들고 있는데, 인터넷에 이제 다른 동물원에서 이제 곰 만들었던 장난감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재료를 구해다가 이게 없어서 안 들어가고요. 앞발을 사용해 탐색하는 특성이 있는 곰을 위한 맞춤 장난감. 곰의 행동이 풍부해지도록 유도해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군요. 바로 이제 부셔지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시행착오를 한번 겪은 후에 다시 이제 작업을 하죠. 과연 곰이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곰 사육장으로 향합니다. 이곳 곰 사육장에는 천연기념물인 반달 가슴곰을 비롯해 모두 6종류의 곰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은 유럽 불곰입니다. 사다리 없어도 되죠. 일단 곰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장난감 안에 넣어주는 사육사들. 그냥 넣어놓으면 애들이 잘 갖고 놀다가도 금방 흥미가 떨어지는데 이제 안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거 먹으려고 이제 꺼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히 곰은 행동이 느리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곰은 야생동물 중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곰의 특성에 맞게 탐구해야 하는 장난감을 만들어 넣어준 겁니다. 낯선 장난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니 이번 시도도 대성공인 모양입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뭐 맹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곰들이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곰들이요? 예. 뭐 걔네들은 이제 얼굴 근육이 발달해 있어서 뭐 화가 나거나 성질이 나면 얼굴 근육을 써서 막 이렇게 싫은 티를 내는데, 곰들은 얼굴 근육이 잘 발달하지가 않아서 그냥 싫어도 저 표정, 좋아도 저 표정. 굉장히 지금 즐겁게 잘 노는데 표정이 그냥 변화가 없잖아요.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굉장히 즐거운 거죠, 저 정도면.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녀석. 그런 동물 마음까지 헤아리느라 사육사들의 하루는 늘 분주합니다. 아무래도 동물들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고 저희가. 여전히 아침부터 뜨거운 여름날. 아시아 코끼리를 비롯하여 초식동물 중 가장 큰 녀석들만 모여있는 이곳은 대동물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아시아 코끼리도 견디기 힘든 한국의 여름. 이미 충분히 물을 뿌려주었지만 샤워장 앞을 떠날 줄 모르는데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코끼리 덜 사잖아요. 시원하게 샤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약간 더운 데 사는 동물이잖아요. 더운 데 살아도 지금 좀 더워야죠, 근데.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물을 뿌리는 동안 꼼꼼하게 상태를 살피는 사육사들. 여름엔 작은 상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이니까 온도가 높아서 음식물도 쉽게 부패가 되고 물도 이제 좀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의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방사장을 구석구석 청소하기 위해선 이곳 동물들 역시 사육장으로 이동부터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초식동물이라도 워낙 덩치가 큰 녀석들이다 보니 위험하기 때문이죠.
야생성이 굉장히 강해서 웬만한 맹수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사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사육사들이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는 청소 작업. 대동물인 만큼 먹는 양도, 배출하는 양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략 한 400kg 이상 400kg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요? 예. 6종류, 36마리의 동물이 하루 동안 배출한 어마어마한 양의 분뇨. 3,300제곱미터가 넘는 방사장을 다니며 일일이 삽으로 퍼내야 합니다. 매일 해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냄새도 좀 많이 나고 벌레도 좀 쉽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2배가 더 힘드네요, 지금. 매일같이 하시려면 보통 일이 아니시겠어요, 이것도. 그래도 동물이 좋으니까 참으면서 할 수가 있죠. 방사장 청소가 끝나면 동물 위생 관리를 할 시간. 코끼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발입니다. 발바닥을 살피는 것은 물론 발톱 상태도 꼼꼼히 점검을 하는데요. 이제 발톱을 관리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발을 관리를 안 했을 때 이제 발바닥에 돌이 박히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서 거기로 균이 침투하게 되면 사람도 염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코끼리도 그렇게 됐을 때 여름철에는 관리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사육사 한 명은 코끼리를 통제하면서 나머지 한 명이 발톱을 다듬는 2인 1조 작업. 조심해서 한다고는 해도 자칫 실수할 경우 코끼리가 놀라거나 난폭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톱을 자르는 건 꼭 짝을 지어 합니다. 이게 다 발톱 조각이에요. 까만 부분은 바깥쪽에 있던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잘라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톱을 그냥 두면 깨지거나 갈라져 상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듬어줘야 하는 건데요. 그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게 좀 많이 잘라내면 아무래도 안쪽에 코끼리도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기 때문에 아파하거나 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부분이나 오염된 부분만 최대한 조금씩 관리해주는 편이에요. 관리를 모두 마치고 편안한 모습으로 방사장으로 향하는 코끼리. 모쪼록 건강하게 올여름을 이겨내기를 응원합니다. 주말을 맞은 동물원엔 335 관람객들이 모여드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숭이가 있는 이곳은 히말라야 이남과 열대아시아 동식물이 한데 모여있는 동양관입니다. 포유류부터 파충류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동양관이라는 곳이에요. 악어, 원숭이, 각종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른 아침에 하는 첫 작업은 동물 특성에 맞춰 먹이를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먹이를 직접 와서 내려와 꺼내 먹을 수 있게 모아주고 있어요. 호랑이, 곰 등 대동물에 비해 비교적 더위에 강한 동양관의 동물들. 하지만 높은 기온과 습도에 해충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 청소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데요. 그런데 뱀이 있는데 그냥 청소해도 괜찮은 건가요? 배가 고플 경우에는 얘네가 공격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키우는 사람이지만 공격을 한다고. 먹이 먹는 동안에는 공격을 안 하거든. 먹이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뱀은 배가 부른 다음엔 더 이상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히 식사를 준 뒤 청소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건드려도 딱히 물지 않기 때문에 청소 작업을 하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보는 저로서는 영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동양관 안쪽에서 만날 수 있는 사나운 녀석. 악어 먹이까지 챙겨주고 나니 어느새 온몸은 땀 범벅이 됐습니다. 파충류가 있는 곳은 그러니까 더 이렇게 더워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을 위해서 그 정도는 이제 좀 참아야 된다. 감수하시고 하시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동물을 위주로. 오전인데도 벌써 32도에 습도는 무려 95%. 이 날씨가 동남아 정글의 서식지인 악어나 파충류가 생활하기엔 딱 좋은 날씨라는군요. 하지만 사람에겐 불쾌지수 최고인 동양관 실내 날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사육사들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파충류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이렇게 암수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직접 포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획을 해서 그 질 속에다가 집어넣어야지만 이제 얘가 암놈이다 순놈이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잡은 김에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사육사를 보자마자 날카롭게 경계 태세부터 갖추는 악어. 이렇게 자꾸 악어를 자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대로 입 가린 쪽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가린 쪽이 잡지 못해요. 그래서 입을 올려야 돼요. 자. 남아있어. 이 작업은 경력 19년의 가장 노련한 작업자가 도맡아 하는데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좀 이렇게. 쉬운 들 같은 거. 당연히 긴장이 되죠. 아무캐도 아무리 뭐 내가 뭐 저거 많이 잡아봤다 하지만 긴장이 돼요. 얘는 야생이잖아요. 야생이기 때문에 항상 땀 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작업자들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선배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따가 보정을 할 때 눈을 가려주는 거예요. 눈을 왜 가려주냐면 그렇게 하면 안정을 좀 취할 수 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일단 악어 입에 밧줄을 거는 데 성공. 가장 어렵고 위험한 단계를 넘긴 겁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일단 돌거든. 조심. 됐어. 저거. 수건. 최후까지 반항하는 악어를 완전히 제압하고 진정할 수 있도록 눈을 가려주는 사육사. 자, 여기서 앉아. 나? 앉아. 꽉 앉아. 그냥 옳지. 됐어. 자, 한 사람은 차라리 다리 뺐어. 됐어. 이렇게 놓으면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안전한데 불안도 피고 자, 봐봐. 몇인가 봐봐.
2m 15요. 2m 15. 5.5요. 여기도 상당히 예민한 곳이라. 힘준다. 조심해요. 제가 머리 잡을게요. 내가 생식기. 긴장한 탓인지 힘이 들어선지 아니면 더워선지 사육사 얼굴은 온통 땀으로 젖었습니다.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실상.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악어에 대해서 잘 안다, 뭐 뜬다 해도 항상 이런 거 잡을 때는 항상 초긴장을 하고 잡아요. 작업을 마치고 다시 악어를 풀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조심스럽게 악어를 해방시켜주지만 녀석의 분은 안 풀린 눈치입니다.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검사도 한 번씩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체크도 해줘야 되고. 네. 그런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다 동물을 위한 일. 그들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사육사들은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푹푹 찌는 날씨.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에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곳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형 아쿠아리움. 너무 더운 탓에 실내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족관 관리사인 아쿠아리스트들. 요즘같이 바쁜 철에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할 일이 늘어난다는데요. 공연을 하거든요. 그 공연 하루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조 44개와 동물사 9개를 운영 중인 이곳 아쿠아리움엔 고위어종 220종, 24,000마리와 고유동물 50종, 약 600마리가 있는데요. 그중 약 2,000톤의 물이 들어있는 대형 수조에 직접 들어가서 공연하는 것부터 수조 관리며 해양 생물 관리까지 모두 아쿠아리스트들의 몫입니다. 동물 키우는 이제 포유류 파트, 그리고 어류 파트, 설비 작업 같은 거 하는 LSS 파트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아쿠아리스트는 모두 32명. 그들의 아침 첫 업무는 사육장과 수조 청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하얀 것들이 다 이게 똥이라고요? 고작 하룻밤 사이 사육장 바닥에 잔뜩 쌓인 배설물. 덥다. 개장 시간을 맞추려면 서둘러 청소를 마쳐야 합니다. 청소하고 나면은 또 바로 이제 동물들 먹이 준비하러 올라가야 돼서 저희가 느릿느릿할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애들 훈련시키고 있어, 뜸치를. 이곳에 있는 펭귄은 모두 따뜻한 지역에 사는 아프리카 펭귄과 홈볼트 펭귄 때문에 사육장은 늘 후덥지근한 상태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땀을 식힐 새도 없이 서둘러 이동하는 작업자들. 도착한 곳은 먹이를 준비하는 조리실입니다.
매일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들여와 먹기 좋은 상태로 손질하는 것도 모두 아쿠아리스트가 담당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도 먹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 갓들어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집에서 먹어도 괜찮은 애들로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먹이는 식사량이 가장 많은 바다코끼리와 물범 등의 해양 포유류들을 위한 것. 한 끼 먹는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합쳐서 한 5, 60kg 정도 소비된다고 생각하시면 전부 다. 네, 저희 파트만. 네, 저희 해양 포유류만. 밤새 배고팠을 동물들을 생각하며 걸음을 서두르는 작업자들. 한 마리씩 정성스럽게 먹이를 주는데요. 그런데 아침부터 훈련이라도 시키는 건지 육중한 바다코끼리에게 이런저런 움직임을 시킵니다. 아침부터 운동을 시키는 건 물범도 마찬가지. 그냥 먹이 주기만도 바쁜 시간에 뭘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동작들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얘네 상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강제로 뭔가 보여주려고 시키는 건 굳이 아니에요. 네. 혹여 밤사이에 다친 곳은 없는지, 건강 상태는 양호한지 한 마리씩 꼼꼼하게 살피는 아쿠아리스트들. 특히 육중한 몸집의 바다코끼리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를 하는데요. 어제는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좀 먹이 먹는 상태가 조금 안 좋다거나 뭐 입안에서 조금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신호가 없을 때는 저희가 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렇게 건강 상태의 확인이 끝나면 개장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 시각 담수터널 수조에서 입수 준비를 하는 작업자. 지금 살짝 트림 하려고 하는 생으로 그리면서 제일 큰 합계비도 80 정도 되는 피라로프거든요. 6m 80. 아마존이 주 서식지인 피라루쿠는 다 성장하면 4m가 훌쩍 넘는 세계 최대 담수어 중에 하나입니다. 피라루쿠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못 먹고 도태되는 녀석이 없도록 살피며 이렇게 한 마리씩 던지듯 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격성이 강한 녀석인 만큼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가 거기를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여기가 안 보이거든요. 앞에 얘 친구한테만 주려고 하다가 뒤에서 갑자기 다른 피라로프가 제 먹이를 먹으면 저 턱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실제 야생에서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뛰어올라 잡아먹을 정도로 위험한 물고기인 피라루쿠. 때문에 이곳에서의 작업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쉴 사이 없이 다른 수조로 향하는 작업자들. 이번엔 청소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덩치가 큰 상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 수조의 주인은 최대 3m가 넘게 자라는 모래 뱀상어. 딱
조스 영화에서 본 것 같은 험상궂은 모습이군요. 보시다시피 공격이 세가지고 햇불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이 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이틀에 2, 3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조류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되게 더럽게 보여요. 늘 하는 일이라지만 상어 수조에서의 작업은 항상 긴장되게 마련. 포악하기로 소문난 어종인 만큼 주의해서 작업합니다. 번식기에는 다른 상어를 잡아먹을 정도로 공격성이 강한 모래 뱀상어. 때문에 안전을 위해 청소를 할 땐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데요. 한 사람이 유리를 닦는 동안 나머지 한 사람은 상어를 경계하는 겁니다. 이빨 근처에는 가면 안 되죠. 입 근처에는. 혹시나 먹인 줄 알고 물 수도 있거든요. 무는 순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상어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유리 청소 작업을 마치고 이번엔 수조 바닥을 살피는 아쿠아리스트들. 한참을 찾은 후에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상어 이빨입니다. 평생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이빨이 새로 나고 빠지는 모래 뱀상어. 빠진 이빨의 상태를 살펴보면 상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빨을 수거하는 건데요. 이 끝에 좀 분홍색이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진 거고요. 아,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장사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힘든데 제 몸이 조금 피곤해야 얘네들이 더 편해지니까요. 다른 다이버들, 다른 아쿠아리스트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게 좋아서 저희가 왔으니까 해야죠. 그들의 여름날은 그렇게 분주하게 흘러갑니다.